당신에게 농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네, 어떤 모습일지 이제 그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내가 만난 농의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농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각각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만난 다채로운 농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크쇼 청년 농을 만나다의 사회를 맡은 대산농촌재단 최상아입니다. 오늘 토크쇼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농을 세상에 활발하게 연결하고 있는 청년 세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간단히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 김다은 기자님, CBS에서 라디오 PD로 활약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리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등을 제작하시다가 4년 전부터는 이제 시사인에서 취재기자로 활동 중이십니다.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생태농업과 청년농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계신데요. 우리 김다은 기자님 인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다은 기자입니다. 기자들도 사실 이런 자리에 좀 초대받아서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 굉장히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 내가 충분히 농을 연결하고 있나? 약간 이런 제 마음속에 의심이 굉장히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드는 생각이 앞으로 더 많이 농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농촌에 대해서 얘기해, 이런 의미로 또 불러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요. 오늘 저도 이야기하겠지만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면서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김아윤 대표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아윤 대표님은 홍대와 합정역 인근에 있는 서교동에서 채식 베이커리 겸 레스토랑 URT를 운영하시면서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랑스러운 대산장학생 출신이시기도 하신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리랑 식품 영양을 전공하고 지금 채식 레스토랑 URT를 운영하고 있는지 장사하고 있는 7년차 김아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우주 주원농원 대표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충남 아산에서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유기농 배 과수원을 꾸려가고 계세요. 또 청년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작년 12월에 연말에 남태령에서 SNS를 통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연결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기도 하셨죠. 우리 김우주 대표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우주라고 하고요. 충남 아산에서 유기농 배과수원 주원농원을 3대째 계승해서 이어가고 있는 청년 여성 농부입니다. 네, 여기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대산 사랑합니다. 네. 갑자기 고백을 받으니 당황했습니다만 당황하지 않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다은 기자님은 언론인이시고 김아윤 대표님은 제빵사시잖아요. 언뜻 농업농촌이랑은 이제 연결되기 조금 어려운 배경을 지니셨는데 두 분은 농가 처음 언제 연결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다은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약간 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바닷마을에 사셨는데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저희 이제 밥을 줄 때 늘 밥 한 톨이 다 외할아버지의 땀이니까 하도 남기지 말라고 협박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제 삶을 되게 지배했고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으로 좀 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굉장히 왕성하게 많이 먹으면서 자라났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저희 집 밥그릇이 남의 집에서는 그 국그릇이었던 거예요. 저는 다들 그렇게 먹고 사는 줄 알고 있다가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되게 종지 같은 그릇에 밥을 넣어 먹는 걸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먹는 것으로부터 제가 농을 제일 먼저 만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또 이 여성 공동체들이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의 친구들도 그렇고 이게 귀한 걸로 뭐 산이나 들에 가서 뭘 캐와가지고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나눠 먹는 거, 그런 이제 어떤 돌봄을 계속하는 것들이 그 공동체의 되게 중요한 친교 행위거든요. 근데 그런 어머니 때부터 이어져 왔던 것들을 제가 이제 나눠 먹고 살다가 저도 어느 순간 제 친구들과 그런 것들을 나누는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돌봄과 살림의 영역 안에서 농을 많이 만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별도의 이제 경험으로 농을 만나게 된 것들, 농을 좀 재발견하게 된 것도 짧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 라디오 PD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이제 막 연말에 되게 추운데 막 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 막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해고 노동자분들이 저희 회사랑 너무 가까운 곳에서 철탑 위에 올라가서 막 투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고공농성을.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하다가 이제 그분들도 한번 만나봐야겠다 싶어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어찌됐건 계속 이제 주장하시는 게 이런 독점적인 자본이 문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렇기는 하지 하면서 고민을 저도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농업 그리고 농촌들을 취재를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들이, 아 여기 되게 무한하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어지는 햇빛과 바람과 땅이라는 게 있구나. 여기서 기대서 사는 삶은 그 해고 노동자들이 말했던 삶이 결국 추구하려고 하는 것과 되게 닮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히 화폐가 아닌 어떻게 해야 이제 농에서 나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우리 삶에 더 깊게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하면서 사실 뭐 재생에너지나 이런 관심을 좀 갖게 됐었거든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좀 떠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하윤 대표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저도 김다은 대표님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저도 외조부님이 농사를 오랫동안 지으셔가지고 강원도 인제에서 유년 시절을 종종 보냈던 기억이 되게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되게 당연한 기억인 줄 알았던, 뭔가 추석 때 밤을 따서 뭐 모닥불에서 구워 먹는다든지, 감자를 캐서 뭐 옹심이를 바로 해 먹는다든지, 아니면 옥수수를 바로 따서 쪄먹는다든지 했던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대학에 와서 보니 저만 갖고 있는 경험들인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랑은 다르게.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결혼하시고 계속 서울이랑 경기도에서 사셨지만 그런 영향 때문이신 것 같은데, 좀 굉장히 저 어릴 때부터 생태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숲에서 노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시키셨고, 또 본인도 제가 그렇게 생태적인 아이로 크는 걸 보시면서 생태 교사의 길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까지는 그렇게 커왔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어떤 생태와 단절이 된 도시인으로서 살다가 이제 조리를 전공을 하는 도중에 어떤 그런 기억들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빵을 만들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재료를 하루에 10kg씩 계란을 막 10판씩 까고 버터를 10kg씩 쓰고 있지? 라는 물음이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리를 하는 사람, 빵을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어릴 때 배웠던 이런 생산자와 생산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아예 모르고 누가 생산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재료들을 다루는 게 굉장히 말이 안 된다,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 이제 슬로푸드 문화원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어요, 대학생 때.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결로 창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면 우리 김우주 대표님 뼈대 있는 이제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 근데 죽어도 농사는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바꾸셔서 농부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농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녀들을 농사에 투입하는 집과 자녀들을 농사와 단절시키는 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완전히 전자였고, 네. 예,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동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저희 세 남매거든요. 세 남매가 다 이제 걸어 다니고 이제 뭔가 집을 수 있을 때부터 이제 농사를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게 싫잖아요. 그 일을 한다는 게.
내 친구들은 맨날 놀러 다니고 막 놀이터에서 놀고 그러는데 나는 뭔가 이제 집에 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게 있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농사를 안 짓고 사는 방법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농사를 짓지 않겠다라는 저의 다짐은 뭐 전혀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부모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제가 장녀기도 하거든요. K 장녀로서 이제 그런 가업을 이어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처음에는 다시 이제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되게 힘들었고 막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많았지만 나중에 이제 제 일이라고 인식하고 제가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부터는 기왕 이렇게 하는 거 조금 더 열심히 해보면서 그리고 농업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그냥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시켜서 했던 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이렇게 좋은 그런 면들이 있고 이거를 지금 굉장히 도시화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퍼뜨리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정책이라든지 시스템 같은 게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농사와 함께 그런 농업 정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농업인들끼리 네트워킹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농사의 길을 걷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멋집니다. 김다은 기자님, 김하윤 대표님, 김우주 대표님 세 분 모두 농가 연결되고 또 농을 이제 자기 것으로 인식하기까지 즐거웠든 혹은 다소 괴로웠든 어릴 적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두 아들을 키우는데 저희 애들은 부모는 할머니 집도 다 서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좀 시골 할머니 댁이라는 개념도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좀 접촉면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세 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세 분의 삶이 농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좀 궁금해요. 먼저 우리 김다은 기자님, 농업 농촌으로 이제 취재 영역을 넓히시면서 기자님께 생긴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전국에 이런 마을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무슨 이름의 마을이 여기 있는 거였구나, 여기 붙어 있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제일 큰 변화는 오늘은 맛있는 걸 먹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농촌을 간다, 오늘은 아주 맛있는 걸 먹는 날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 저에게는 좀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약간 굉장히 좀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취재원들 만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거든요. 빨리 급한 것만 좀 해결하고 이제 빨리 나는 집에 가서 누워 있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제 밥 먹는 자리가 취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분이 보이는 어떤 그냥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말도 그렇고 그분이 보이는 여러 가지 태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사실 진짜 알 수 있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피하면 안 되는 시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시골에 갔을 때는 언제나 이 과정이 너무나 스무스하게 일어나요. 그냥 이제 계시던 분들이 그냥 우르르 밥 먹으러 가는데, 보통 이제 기자는 따로 이제 좀 분리해서 자신들과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아니 당연히 같이 가야지,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제가 되게 기자지만 굉장히 늘 환대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공간 중에 하나가 농촌이기도 해서 저한테는 농촌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생긴 거, 이게 좀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의외로 사람들이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굉장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뭐 모든 것들이 다 도시 중심이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관심이 없지, 너무 소외되어 있다, 이런 말도 당연히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농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농촌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라고 하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는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지만 공동체성이 아직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믿음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해보려고 이전에 없던 도전들을 하는 경우, 그리고 되게 이제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이주한 어떤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만들어졌는데 정말 마을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달라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좀 주목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되게 기자들 사이에 최근에 되게 화제가 된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곡성에 있는 삼태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마을에 여기가 약간 집성촌이고 해서 좀 폐쇄적인 문화가 있는 곳인데 이제 어떤 성폭행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 사실 좀 그냥 쉬쉬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을 텐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마을이 대응을 해서 피해자를 좀 구제하는데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이런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론에 사실은 많이 막 포탈에 걸리고 이러진 않았지만 기자들끼리는 서로 이걸 다 공유하고 보고 있었어요. 이번에 이 기사 봤냐? 이렇게 좋은 기사 나온 거 봤냐? 근데 저는 그냥 뭐 서울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하면 화제가 되지 않았을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지역이, 한 시골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아직도 저는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를 좀 많이 깨닫습니다. 농촌 기사를 쓰면서도 반응들을 보면 저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거 지켜보고 있다. 다들 열심히 우리 뭔가 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네, 취재 일선에서 느끼신 이야기가 되게 흥미롭네요. 우리 김하윤 대표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소개에서 슬로푸드 운동이나 또 재단 장학생 활동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접촉면을 넓히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농민인 분이시나 혹은 이제 농업 현장에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농촌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는 일은 아니다 보니 저도 그때 대학생 때 대산농촌재단을 통해서 견학을 갔던 농가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좋은 기억, 농촌과의 연결성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계속 두고두고 생각나는 농촌 현장이 저에게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평화나무 농장인데요. 그때 정말 어린 나이에 갔었는데도 그분들의 그 미소, 김준범 대표님의 그 미소가 저에겐 너무나 큰 기억이에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행복할 수 있지? 농촌에서. 그리고 그분이 키우시는 그 염소랑 개랑 소가 같이 농장에서 뛰어노는 모습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돌이켜 볼수록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그 생명 영동 농법이라는 게 이제 자연이랑 땅이랑 어떤 순환, 생태계적인 그런 접근에서 이제 농사를 같이 바라보는 건데 그 개념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부터 이렇게 홀로 정말 모든 것들까지 다 순환을 시키면서 하고 계셨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진건 원혜적 대표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제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부지 대표님 아까 살짝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운명을 받아들여서 농민이 되셨잖아요.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은 나이가 들고 나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의 삶,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더 좋은 면들이 있는 게 지금 저의 또래 친구들은 되게 정신적으로 공허한 상태에서 괴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시골에 와서 살면서 그러니까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면 되게 공중에 둥둥 떠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도 되게 높게 있고 그리고 어떤 자연과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고립감이라든지 이웃과의 교류도 이렇게 많지 않고 어떤 생태적인 그런 연결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뭔가 그런 정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살고 중간에 학생 때 다시 도시로 갔다가 다시 이제 시골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제 공간을 갖고 제 친구들도 막 초대해가지고 막 팜파티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같이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는 막 짐 싸가지고 막 차에다 막 우겨 넣고 캠핑 갔다가 막 텐트 치고 막 치우고 다시 들어오고 그게 너무 고역인데 여기는 그냥 집 자체가 딱 캠핑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자연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그런 평안을 주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초대해 주실 거죠? 네. 오세요. 네, 우리 김하윤 대표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서교동 하면은 내노라 하는 셰프들 그리고 또 잘 나가는 맛집들 굉장히 많이 빼곡히 들어선 그런 경쟁이 치열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굉장히 잘해 나가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블루리본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URT의 매력이 좀 궁금한데요. URT의 뜻이 뭔가요? URT는 저희가 원래 파주에서 배지향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간 계속 운영해오던 가게를 서교동으로 이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때 마침 같이 운영하던 전 남친이다 현 남편인 분과 순간 긴장하셨어. 네. 결혼을 하고 난 직후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겸 어떤 벤치마킹 겸 해서 이렇게 연수처럼 해외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정말 가보고 싶었었던 나라가 이제 나라랑 도시가 베를린이랑 코펜하겐이었었는데 그곳의 어떤 식문화와 그 음식에 대한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추구해왔던 가치와 되게 잘 맞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 느낌을 다음 가게에 꼭 녹여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준비를 하는데 어떤 그런 베를린과 덴마크 단어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사전을 엄청 뒤지다가 URT라는 단어를 덴마크 사전에서 발견을 했는데 마침 뜻이 허브랑 채소인 거예요. 근데 덴마크어가 사실 알파벳이 아닌데도 그 단어는 알파벳으로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은 URT가 아니고 우트라고 하는 좀 저도 정확한 발음은 아닌데 되게 한국인이 낼 수 없는 발음인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 그냥 편하게 URT로 읽으면 되겠다 싶어서 URT로 정했고 또 한 가지 더 좋았던 점이 이제 저희가 옮기면서 그런 비건이나 베지테리언이라는 단어를 딱 처음 들었을 때 없애고 싶었는데 URT에서는 그걸 전혀 유추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URT를 정하게 됐습니다. 네, 소개 글에도 이제 적어주셨듯이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비건 음식을 이제 URT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농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쉽게 전달하는 것도 여기 모인 우리의 사실 숙제인데요. 대표님께서는 URT에서는 또 어려워지지 않게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름이랑도 되게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비건이라는 키워드도 마찬가지고 농이라는 키워드도 마찬가지고 사실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가치도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사실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도달하지 못한 어떤 이상적인 가치만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가게에 방문하는 소비자들한테 일일이 당신이 먹는 음식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게 오히려 그들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약에 저희 가게가 비건 식당임을 아는 분들에게는 이제 근처에 회사나 사무실이 진짜 많은 동네인데 점심에 그래서 직장인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국밥 먹었으니까 오늘은 비건 식당에서 점심 먹을까? 이런 식의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는 느낌? 그렇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없는 그런 식당이 되기를 원했고 또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당이 되길 원해서 좀 허들을 낮추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비건 식당 하면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인식을 좀 바꾸고 싶어서 이름에서도 그 뜻을 뺐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가게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제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을 때 내 되게 트렌디한 공간에 와 있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고 가장 중요한 음식 맛에 되게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비건인지 모르고 오셔서 드셨는데 나갈 때까지 비건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게 만들었어요. 베지터리언이어서가 아니라 음식이 맛있어서 되찾는 식당이 되고 싶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실제로 그러면은 가게를 찾는 손님분 중에 베지터리언이 아니신 분들도 많으신 건가요? 저희가 사실 뭐 일일이 여쭤볼 수는 없지만 그냥 느낌상으로는 한 80%는 비건이 아니라 약간
채식에 조금 관대한 분들, 일반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는 채식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채식 한 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80% 이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URT를 찾는 손님들이 좋은 그 가게에서 경험과 좋은 먹거리를 통해 좋은 경험을 쌓고 또 그 경험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으로도 계속 이어가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다은 기자님께 이번에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옆에 이제 책도 놓여 있는데 국내에 있는 생츄어리 4곳을 취재한 동물의 자리 책도 따로 내시고 또 관련 취재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이제 기조 강연 맥락과도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동물 또 나아가 생명에 대한 관심이 이제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도 사실 생명을 다루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좀 동물권과는 가끔 좀 대립되는 것 같은 무슨 그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데서 고민이 생기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올 질문이 왔네요.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책인데 생츄어리라고 하는 곳은 이제 뭐 사육동물이나 농장동물이나 이제 야생동물이나 이제 이런 동물들을 좀 구조해서 평생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뭐 쉼터나 보금자리 같은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5곳 정도 있고요. 뭐 사육곰 보금자리랄지 경주마 보금자리 뭐 이런 곳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쵸, 동물권 사실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비건하고도 뭔가 연관이 있는 분야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동물권에 관계나 뭐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자급자족 혹은 생태적인 삶 자체에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별로 부딪히는 게 없는데 이 축산업 분야하고 참 유난히 긴장 관계가 좀 있죠. 다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비거니즘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죽이는 것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것들 이제 거기서 비롯된 비거니즘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뭐 분뇨나 메탄과 관련해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저도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계속 안고 소고기가 정말 기후 악당인가 뭐 이런 기획 기사 같은 것들을 쓴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제가 만났던 완주에 계시는 이제 축산업을 하시는 선생님을 뵀었는데 이제 그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이 축산업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소도 너무 뭘 많이 먹는다 그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원자력 발전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처럼 그래 소를 먹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소를 엄청 많이 키워서 거기서 나온 소똥은 어떻게 할 건데 왜 소고기가 아니라 소똥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축산업에 대한 어떤 변화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했던 말이 100% 탈육식 혹은 100% 축산업 폐지라는 건 없다. 왜냐하면 축산업 자체가 농업 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뭐 하나를 똑 떼어내서 없애서 나머지 것들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이 농촌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정말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소를 먹느냐 마느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먹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뭐 동물권이든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생명과 관련된 기사를 쓸 때 늘 그 이야기 어떤 것 하나를 똑 떼어내서 제거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유념하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또 이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이제 이런 긴장이나 갈등의 프레임이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다고도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취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제의 신월리라는 곳에 제가 갔는데 거기가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장년층이 많고 고령층이 많은 곳인데 축산업으로 이제 주로 생계를 유지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생츄어리 중에 도축 직전에 있던 소를 구조한 청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마을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좀 살아도 될까요? 소랑 같이. 그리고 저희는 비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아니 우리는 다 고기를 먹고 있고 고기를 팔아서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처음에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직접 만나봤더니 뭐 건실한 청년들인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나무를 좋아하는데 저 친구들도 나무를 좋아한다고 하고, 뭐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나도 개 좋아하는데 저 친구들은 소를 반려동물로 키운다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 마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굉장히 급진적인 동물 단체였는데 그분들도 이 마을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면서 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관계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청년 회장이 된 그 단체 대표님이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를 구조해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받아주는 마을이라면, 아까 우리 김우주 대표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 도시라는 삶의 공간과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경쟁들에 지친 청년들이 도시 밖에서 살고 싶은데 공간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곳 아니겠느냐, 우리를 환대해 주는 곳 아니겠느냐. 그래서 농촌을 자기들은 되게 재발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동물에 관한 것이든 농촌이든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꼭 갈등 프레임 바깥의 가능성을 저희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답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를 또 갖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모르고 막연할 때는 그냥 이제 잘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만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또 풀려나가는 것들의 힘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였는데. 네, 우리 김우주 대표님께 이번에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배농사는 끝났죠? 네. 네, 농사는 끝났지만 대표님은 여전히 바쁘시더라고요. 농사에 쏟는 에너지만큼이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가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그 철학과를 나왔어요. 대학교를 철학과를 나오고, 그래서 막 말하고 글 쓰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을 좋아했던 것과 제 능력을 살려서 제가 그 귀농을 하고 나서 조금 자리를 잡고 농사일에 좀 익숙해졌을 때, 이제 저와 비슷한 청년 농업인들의 전국 네트워킹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지금 농촌 인구가 굉장히 위험한, 사실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농업 인구가 원래 이제 몇천만 명에서 지금 200만 명 정도로 줄어 있고, 그 청년 농업인 인구가 이제 그 중에서도 뭐 한 5% 정도 된다고 통계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농업 인구만 따지자면은 그것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2만 명 정도,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체감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울대 재학생 수가 15,000명에서 1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학교 하나를 하나 채울 정도의 인구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 소멸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청년농들을 육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멸종 위기종을 보존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시스템적인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주장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어떤 청년농 같은 정책, 청년농 지원 정책 같은 걸 설계할 때 저도 거기 들어가서 자문도 하고 막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그런 활동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토론회 같은 것도 열었었고, 그때 같이 대산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막 수기 공모전도 막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런 거를 하고 나서 이제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도 더 말씀을 잘 드릴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연결을 했었다가, 제가 개인적인 SNS를 되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거기서 제가 가끔 농정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법적이고 막 시스템적인 언어가 많잖아요. 그거를 일상 언어로 풀어가지고 그 온라인에 게시를 했을 때
뭐 농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도 그 내용을 읽고 나서 이해가 잘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호응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양곡법이라든지 농업 관련한 그런 복잡한 법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고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더 보완이 돼야 되는가, 개선이 돼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농사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국가의 존립을 그 국가의 그런 안보로서 그런 식량 위기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기후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런 부분에서 중요성을 경각심을 느끼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불가능해진다는 거를 조금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도 생각을 했던 게 계속 농업인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다 알고 계세요. 농업이 너무 중요하고 농업이 되게 힘들고 되게 벼랑 끝에 놓여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데 생각보다 도시에 계신 분들이 농업을 어떤 그런 약간 뿌연 이미지 같은 걸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시골의 논의 풍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물집 모자를 쓰고 이렇게 막 웃고 있는 그런 농부의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그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 제일 큰 축 중 하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런 농업에 관심이 생기는 그런 외부인들이 생겨야 뭔가 정치에서도 사실 농민이 너무 적으니까 정치권에서는 관심을 가질 그런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표수 같은 것들이 계산이 되는 부분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농업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 비농민 도시민들을 설득하고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농촌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에 그런 유형의 가치 말고도 무형의 가치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관이라든지 우리가 환경 부담 그러니까 뭐 물과 공기 같은 것들도 우리가 받는 거고 재난이나 재해를 이렇게 예방하는 그런 역할도 지역에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국민적인 인식을 높이는 게 되게 그 농업인에게도 비농업인에게도 좋은 그런 상생의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계속 온라인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는 과수원에서 훈련 받으시고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철학과에서 스피커로서의 소양을 생애에 걸쳐서 훈련 받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우주 대표님이 전해주시는 쉽고 재미있는 농업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트위터에서 향연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향연이라는 그 트위터명으로 더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다은 기자님께 또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곳에서 기후위기 전문가로 요즘 활약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사인도 가져오셨는데 기후위기 대응 시리즈에서는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서 선구적인 실험을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또 담아 주셨는데요. 지역을 이제 소멸이나 어떤 위기의 관점이 아니라 도전의 장으로 바라보신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기자님께서 이제 취재하시면서 느낀 지역의 희망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 이런 게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자가 시골, 뭐 지역, 지방, 뭐 농촌을 갔다 하면 거기 뭐 일이 있어서 간 거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만나는 농촌은 일부입니다. 너무나 일부. 거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제가 가는 거니까 이런 어떤 농촌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에 제가 감히 답한다는 게 굉장히 참 조심스럽기는 하고 또 이제 하지만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좀 더듬어 보면 방금 소개해주신 이제 기후위기 대응 마을을 가다라고 하는 이제 제가 기획 기사를 써서 지역에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 이제 분들도 만나고 그 지역들도 이제 조명해보고 이런 그런 이제 취재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주 구양리라는 마을도 가고 그 마을 좀 워낙 유명하죠. 이제 마을의 공공의 자산 위에 이제 태양광을 올려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 태양광 수익을 이제 뭐 개개별로 조금씩 기본소득처럼 갖지 않고 이제 마을 공동의 무언가를 위해서 다 쓰기로 이제 합의를 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어떤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가 되어 있는 약간 그런 사례였고 또 이제 대전 미호동이라는 곳도 있는데 거기는 RE 75를 달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꿀벌 식당 같은 것도 있고 또 아리백 뭐 들기름이나 막걸리 같은 것들을 만든 어떤 넷제로 자산 같은 것들을 마을에서 만들어서 이제 녹색 일자리도 실제로 만들어서 거기 주민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이런 등등등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인제 신월리 마을 이런 것들도 제가 그때 소개하고 했었는데 제가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여주 구양리라는 마을에 갔을 때였는데 이제 구양리 이장님이 이렇게 딱 계신데 딱 봤더니 전농 티셔츠를 딱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네. 뭐 근데 하지만 그럴 수 있지. 그냥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분에 관한 기사를 막 검색을 해봤더니 그분이 계속 그 티셔츠를 입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티셔츠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뭐야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너무 좀 재밌는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좀 코치코치 캐물었어요.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 뭐 이런 것들 막 물어봤더니 이제 원래는 거기서 여주에서 사시다가 이제 도시로 나와서 공부를 하시다가 다시 이제 대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농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여주에 농민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농우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뭐 창립 멤버이시기도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농을 위해서 싸워왔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마을 소개를 하러 갔다가 제가 그분에게 이제 너무 매료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쓰면서도 제가 그 기사의 첫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전주영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이장은 노상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괄호 열고 전농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 기사에 그냥 그분 이름을 빡 박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었던 것은 어찌됐건 그 마을이 뭐 막 이렇게 갑자기 태양광도 하고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기후 위기가 심하다 하니 재생에너지 이런 거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땅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그래 이전에 몇 년 전에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이제 또 농지에 태양광을 엄청 설치할 텐데 그러면 또 농민들은 배제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에너지 장사를 하는 곳으로 우리 농촌이 또 전락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좋아 그러면 외부 놈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곳에 태양광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것은 농촌에는 정말 아주 맹렬하게 여기서 내가 뭔가 지키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라는 공간은 저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재개발을 한다, 뭐 최근에도 뭐 종묘 이런 논란들이 좀 있고 한데 결국 계속 그걸 어떤 돈의 가치로만 환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면 지키고 돈이 안 되면 말고 나는 다른 곳에 이사 가면 되고 어떤 뿌리 없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시골에는 적어도 어떤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곳에는 모든 분들이 당연히 그렇진 않지만 소수라도 나는 무조건 이것을 지키겠다 이 가치를 이런 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 같은 것에 되게 공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이런 거구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딛고 사는 곳에 대한 애정,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자부심 가진 분들 이 자리에도 많이 함께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김다은 기자님의 기사 궁금하신 분들은 시사인 사이트에서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리고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동물의 자리책도 만나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건물 지하 1층 교보문고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 포럼 장소입니까? 네. 네, 우리 모르셨죠? 지하 1층입니다. 네. 네, 우리 김아윤 대표님께도 또 질문 드리고 싶으신데요. 또 남편분은 요리하시고 우리 아윤 대표님은 빵을 만드시잖아요. 그렇게 두 분이 함께 하시면서 또 생산자분들과도 이제 연결되어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산자분들을 만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파주에서 원래 있다가 서교동으로 온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다 넘었죠. 이제 넘었는데 서울이라는 도시는 사실 뭐 생산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죠. 거긴 농사를 짓는 곳이 별로 없고 농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로컬의 개념이 경기도까지도 확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 파주에서 거래하던 농촌의 대표님들이랑 사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파주가 메인이긴 해요. 뭐 파주 장단콩을 쓴다든지
혹은 정말 오랫동안 이제 받아오고 있는 구본일 대표님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구본일 대표님의 3년 숙성 간장을 계속 소스 베이스로 쓰고 있고 진짜 많이 봤거든요. 거의 2주에 거의 한 4, 5리터씩 쓰고 있는데, 간장을 어디에 쓰세요? 팟타이 소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팟타이에. 액젓을 안 쓰니까 좀 깊은 맛의 간장이 많이 중요해서 네, 간장을 좀 까다롭게 골랐습니다. 그러고 또 제가 만드는 빵의 거의 대부분은 파주 DMZ에서 생산된 밀가루인데, 그 밀가루를 오가그레인이라는 맷돌 재분 재분소에서 받고 있고, 또 이 외에도 좀 작게 많이 여러 군데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받고 있는 게 많은데, 뭐 화천에서 들기름 만드시는 너래한 대표님한테는 들깨랑 들기름 받고 있고, 또 지리산에서 직접 건 고사리를 이제 농부님께 받고 있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식당을 하다 보면 너무, 특히 요즘 세상의 식당에서는 재료 하나만 가지고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뭐 가락시장 유통망에서 받는 재료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이렇게 여기서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은 농가 직거래를 통해서 구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류를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게, 국내 양조장에서 나는 그런 주류를 굉장히 많이 셀렉해서 들여오는데, 와인도 이제 정쌍은 와인 같은 국내 와이너리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그런 포도로 만드는 와인이라든지, UF 비어라고 해서 이제 로컬 양조장인데 국산 유기농 맥주를 만드시는 분들인데 모든 재료가 다 국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꼈고, 그 여러 가지 양조장이든 뭔가 이렇게 제조업체든지든 저희가 다 직접 먹어보고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넣고 있습니다. 네, 그 매장에서 그 베지마켓, 채소 시장을 작게 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URT에서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연결의 시도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시범적으로 가게 앞에서 금요일 채소 시장을 작게 열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전부터 인연이 좀 길게 있으셨던 고향 찬어물 농장 대표님이랑 같이 합심해서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고객님들은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거 보러 막 일부러 점심시간에 회사원들끼리 놀러 나오기도 하고 장 보러. 근데 이것도 이제 자리를 잡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어요. 1년 내내 한 건 아니고 한 5월, 6월쯤부터 해서 이제 날이 추워져서 11월 첫째 주까지 하고 끝을 냈는데, 되게 저희는 나름대로 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가게에서 뭔가 이제 채소에 그렇게 친하지 않던 분들도 채소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걸로 만드는 음식이나 빵이 이렇구나를 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는 거는 날씨에 따라서 농부님들의 매출이 너무 들쭉날쭉했다는 점. 왜냐면 저희 가게 자체가 애초에 여기랑 엄청 가까운 편은 아니어서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되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진짜 손님이 없는 편이고 좀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너무 죄송했어요. 저희가 모셔놓고 채소가 남으니까. 근데 물론 저희가 다 매입을 해서 다른 데다 쓰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내년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시간대를 뭐 바꿔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거 외에도 이제 저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농부님들을 직접 가게에 초대를 해서 어떤 좌담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좀 다른 방식의 요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말고도 진짜 그런 생산자를 존중하면서 요리를 하는 분들 를 이제 직접 가게에 초대를 해서 또 그런 워크숍을 열어보는 생각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URT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우주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그 남태령을 통해서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회적으로 다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근데 이제 남태령 이제 거의 1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남태령 그 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그 후 뒷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제가 SNS를 통해서 그 농민분들의 그 그러니까 윤태진 광장에서도 계속 그런 시위 활동을 하셨던 농민분들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그게 확 퍼져서 그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농민이 아닌 비농민 도시 특히 청년들이 이렇게 직접 와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해주고 그 다음날 막 수천 명이 막 와가지고 농민들을 지지한다면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그 결과로 정말로 사상 초유의 그런 시내로 그 트랙터 행진이 들어갔던 그런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이제 농민분들도 되게 충격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뭐지? 약간 그런 의아함과 함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막 많이 하시기도 했는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저도 되게 뿌듯했고, 그리고 지금 그 광장에 나왔던 친구들 중에 양곡법이라든지 농민의 그런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농업이 그 어느 때보다 그 자체로서 그 의제가 굉장히 그 대중들에게 많이 가닿게 된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뒤로도 제가 계속 그런 그 관련한 뭐 강연이라든지 그런 인터뷰나 어떤 기고 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빅이슈라든지 그런 신문사 뭐 한겨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신문에도 계속 그 인터뷰나 기사를 보내고 기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더 많이 이제 농과 도시와 그런 비농민과 농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민들끼리도 좀 뭔가 더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그 국정 초기에 관련 그 농정 관련한 그런 뭐 협의체라든지 K농정 협의체라든지 그 청년 농들과 이제 뭐 포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농민들끼리도 좀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 제가 안 그래도 농민인데 여성 농민이고 청년 농민이고 유기농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되게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개씩 막 회의를 나가게 되는 거죠. 막 여기선 유기농 얘기하고 프로회의로, 여기서는 네. 청년 얘기하고 여기서는 여성 얘기하고. 근데 이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고, 여기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얘기가 또 나오고,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도시와 그 도농 간의 그 교류 얘기도 나오게 되고,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농사는 약간 휴식이고 제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네. 저는 서울에서 계속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아주 네, 본캐와 부캐가 확실하십니다. 네. 우리 김다은 기자님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10여 년간 이제 또 언론인으로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혹시 기사, 내가 만들어낸 기사, 혹시 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시고 뿌듯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좀 자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굉장히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제 이름을 알고 쓰셨겠죠? 예. 그렇진 않은데요. 근데 뭐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는 청년농의 사망 사건 같은 것들도 취재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보통 다른 지역 그 지역 언론에서도 연락이 와서 좀 후속 취재를 하고 싶다. 이제 누가 얘기하면 되는지 좀 알려달라. 오히려 그렇게 여쭤보기도 하셨고, 근데 좀 기자들끼리 서로 막 그런 거 별로 안 물어보거든요. 약간 자존심 상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물어봐도 약간 뭐 아니 뭐 당신이 알아서 해 막 이런 태도가 있는데, 저도 사실 되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꼭 후속 취재를 좀 해달라 당부드리기로 했었고, 이제 국감 앞두고도 이제 뭐 여당 쪽에서 관련한 좀 자료 같은 것들을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소하게나마 그래도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쓰고 또 그것에 관심 가져주신 분들이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기사 쓸 때 사실 저는 제가 야심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막 사회를 바꾸는 기사를 써야겠다, 막 내가 권력자를 긴장시키는 기사를 써야겠다, 약간 거기까지는 잘 늘 안 가요. 근데 대신 뭔가 여기 뭔가 있는데 여기
뭔가 내 마음이 너무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기록에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쪽의 것들을 좀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사를 쓰면서 제가 사회를 바꾸진 못했지만 적어도 나 자신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바뀌고 있는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일이 대꾸하진 않지만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마음속에 무언가를 담고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하게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사 쓸 때는 사실 제가 이제 취재원 분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뵙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여쭙잖아요. 갑자기 난데없이 등장해서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막 그러고 갑자기 막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서 늘 뭔가 좀 빚을 지면서 산다라는 기분인데요. 기사 쓸 때 사실 제 마음에 제가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뭔가를 막 아무것도 저랑 연 없는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저를 믿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그 취재원 분들이 제 첫 번째 독자인데, 그분들이 그 기사 잘 썼더라, 네가 쓴 그 기사가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 라고 해주실 때 되게 큰 힘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씩 얻는 것, 그런 기사를 쓰는 게 여튼 제 기사의 목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은 우리 김다은 기자님 이름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네, 김다은 기자님의 마음을 울릴 많은 취재거리들 앞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하연 대표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요즘 요리에 대한 관심 굉장히 사회적으로 핫하잖아요. 흑백 이렇게 프로그램명을 언급해도 되나? 흑X 요리사 2도 곧 나온다고 하고, 이제 셰프도 이제 덩달아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인기 있는, 선망받는 그런 직업이기도 한데요. 그런 셰프들이, 또 셰프 친구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빵사 친구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좀 농업, 농촌, 식재료, 먹거리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려면은 어떤 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본에 없던 질문이라 잠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저도 좀 특이 케이스기는 해요. 진짜 많은 요리사가 주변에 많은데 대학을 같이 나오신 선후배도 많고,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돈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길로 갔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결국에는 이게 마음이거든요. 저도 뭔가 되게 불편했어요. 계속 그냥 덮어놓고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불편했고, 내가 어떤 것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는 그 느낌이 되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엔 어렸을 때의 기억이 진짜 큰 것 같아서, 저의 어쩌면 마지막 종착지는 저는 항상 나는 그런 교육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변인들한테. 요리는 정말 쉽게 다가가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이 항상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외식 소비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아주 작은 영향을 미미하게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저는 어릴 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진짜 흙을 만져보고 흙에서 뭔가가 자라는 걸 보고 거기서 그런 생태적인 어떤 가치를 느끼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고, 아까 장혜건 교수님의 강연도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런 강의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알지 못하면 정말 모르거든요. 특히 도시에서만 자란 아이들은. 그래서 네, 요리사도 저는 똑같이 그런 교육이 무조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다 큰 분들한테는 소용이 없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이제 이런 강의를 듣는다면 되게 또 다르게 세상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빈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농에 대한 접촉면을 늘리고 좋은 경험들을 많이 심어줄지 재단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주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또 앞으로 또 어떤 다양한 연결 아이콘이시잖아요, 지금. 네, 농업계 연결 아이콘이신데, 앞으로는 또 어떤 좀 해보고 싶으신 활동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금 연결의 화신이 되어서 지금 온갖 군데를 어깨가 다 무겁습니다. 연결하고 그 연결 그 고리가 되어서 막 이렇게 그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바들바들 이렇게 거리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 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자면은 전년홍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오래된 곳인데 거기가 마지막으로 생긴 위원회가 식량주권위원회인가? 거기가 2006년인가 2008년인가 그때쯤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거의 10년이 20년 정도가 지난 거죠. 청년위원회가 지금 발족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남태령에서 그 자극을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후계를 양성하고 그 친구들을 조금 더 연결하는데 그 농을 조금 더 연결하는데 좀 주력을 하려면은 청년들 밀어줘야겠다. 약간 이런 그 공감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젊은 여성 청년 농업인 분들을 이제 좀 잘 위원회로 이렇게 꾸려서 조직적으로 계속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위원회가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원래 야심찬 그 야망으로서는 그 올해 이제 12월 21일이 이제 남태령 1주기 1주년 뭐 이렇게 기념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1주년이 돌아오는데 원래 그때 그 남태령과 관련된 그런 백서처럼 책을 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약간 미뤄졌고 책은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남태령 1주기 때 뭔가 그것을 좀 되새기는 그런 행사를 해볼까라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그 남태령에 오셨던 분들 그리고 남태령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남태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농민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 한 자리에서 그 일주기를 좀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지 한국 농업의 그런 미래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광장에 있었던 그 연대와 그 뜨거운 그 교류의 그 현장을 조금 다시 되새기면서 그거를 좀 더 확장시켜 보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라든지 뭐 강연이나 그런 글쓰기 같은 거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빼놓지 않고 다 이게 참여를 하고 있고 그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넓힐 수 있는 게 제 목적입니다. 네. 네, 아주 앞으로도 바쁘실 것 같아서 배과수원이 살짝 걱정되긴 하나.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쉽지만 어느덧 토크쇼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세 분께 오늘 토크쇼에 함께하신 소감 마지막으로 짧게 청해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이제 기자들이야 뭐 늘 이렇게 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여러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 비롯해서 많이 뵙게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농가 또 도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좀 연결하는 역할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또 여쭙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가 그 대산 장학생을 활동을 하면서 너무 큰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여기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진짜 영광이었고 제가 실제로는 농업인이 아니다 보니 저도 되게 많이 긴장이 됐어요.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래도 즐겁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되게 김우주 대표님이랑 김다은 기자님 같이 정말 멋진 여성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이것 또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그런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동안 많은 걸 느꼈고 더 연결이 되어야 된다. 너무 고립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는 사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깰 수 있는 저력이 농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농의 가치, 그런 무형, 유형의 가치들을 더 전파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저도 열심히 이 한 번 맞죠 일조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만나게 된 이 멋진 동료분들과 함께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그걸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여러분들의 그런 길을 응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멋진 청년 세 분과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죠?
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앞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연결돼서 새롭고 또 멋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세 분의 앞날을 다시 한번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